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서류 미비자 체포작전이 예고되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 요원 최소 200여 명이 동원되며 FBI 등 다른 연방기관들도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시카고 외곽의 해군기지를 전초기지로 활용해서 단속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에 맞서 시카고 경찰이 연방 요원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시카고에 연방 요원을 투입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이 살모넬라균 오염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최소 95명이 살모넬라에 감염됐고 18명이 병원에 입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지난 8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체포 및 구금되어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을 돕는데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미교협은 현재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는 영주권자 김태응 씨의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투자이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H-1B 비자는 추첨 대신 고액 연봉순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뉴저지주 이스트 브룬스위크의 갈보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2025년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밀워키 분교의 워싱턴 카운티 캠퍼스가 오자키 기독교 학교와 환경보호단체에 매각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워싱턴 카운티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이 캠퍼스를 오자키 기독교 학교와 시더레이크스 환경보호재단에 매각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가 젊은 세대의 성경 사용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TV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재 시카고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서류 미비 체포작전이 예고되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 요원 최소 200여 명이 동원되며 FBI 등 다른 연방기관들도 참여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시카고 외곽의 해군기지를 전초기지로 활용해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국가방위군 병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에 방위군을 투입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시카고 외에도 뉴욕시, 볼티모어, 포틀랜드 등 주로 민주당이 집권하는 도시들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를 포함한 이들 지역은 주지사가 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연방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0개 주는 이미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에 맞서 시카고 경찰이 연방 요원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시카고에 연방 요원을 투입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시카고 경찰은 연방 요원과의 합동 순찰 및 체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존슨 시장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도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부대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요. 이는 이민 문제를 범죄와 연결시켜 초강경 정책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시카고 북부 해군 기지를 단속 지원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이 살모넬라균 오염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으로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최소 95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고 18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들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14개 주에서 발생했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73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역추적 조사를 통해 감염원이 컨트리 에그, 선샤인 요크와 오메가3 골든 요크 달걀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6월 16일부터 7월 9일 사이 판매된 것으로 상자에는 코드 CA7695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즉시 폐기를 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가 지난 8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체포 및 구금되어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을 돕는 데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미교협은 현재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는 영주권자 김태흥 씨의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교협 나눔의 센터 최인혜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대사관 측에 협조를 지시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투자 이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H-1B 비자는 추첨 대신 고액 연봉순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이 직접 확인한 내용으로 내년 H-1B 비자 발급 절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연봉 격차를 줄이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선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존의 $100만 투자 이민은 $500만 규모의 트럼프 골드카드로 대체됩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미 25만 명이 이 골드카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은 1조 2,500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뉴저지주 이스트 브룬스위크의 갈보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2025년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인총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로 대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2023년 시카고에서 특별 총회를 열고 이창민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며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LA에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정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총회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밀워키 분교의 워싱턴 카운티 캠퍼스가 오자키 기독교 학교와 환경보호단체에 매각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카운티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이 캠퍼스를 오자키 기독교 학교와 시더 레이크스 환경보호재단에 매각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오자키 기독교 학교는 현재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운영 중인 학교로 이번 인수를 통해 12학년까지 확장하고 새로운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22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캠퍼스 공간에
체육관과 공연장, 축구장, 최첨단 과학실 등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가 젊은 세대의 성경 사용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TV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퍼시픽 대학교에는 AI 학습 도우 및 스파크 연구용으로 1만 5천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캔자스주의 미드아메리카 나사렛 대학교는 비욘드 더 바이블이라는 짧은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10,000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꼭두각시 인형극 등을 이용해 성경 개념을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화 제작자인 한 교수는 성경 읽기는 줄었지만 더 초승 같은 컨텐츠를 통해 성경적 개념에 대한 지식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성경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의 성경 사용률은 36%로 전체 인구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성경 몰입도는 지난해 11%에서 올해 15%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성경에 무관심한 젊은 층이 성경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는 이러한 혁신적인 방식이 젊은 세대의 성경 참여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는 전통적인 방식 외의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중요한 접근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2회 다민족 선교대회가 오는 9월 7일 주일 오후 5시 프러싱 제1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뉴욕 교계와 다민족 공동체가 함께 복음의 열정을 나누고 모아진 기금을 통해 선교 사역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가 주관하는 다민족 선교대회는 매년 뉴욕 지역의 각 민족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제11회 대회는 퀸즈 장로교회에서 개최되어 다양한 다민족 찬양팀과 함께 합창단이 참여해 복음의 능력을 함께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12회 대회는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특별히 우크라이나 중창단의 참여를 통해 국제적 선교 연대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정은 회장은 김바울 선교사가 인도하는 우크라이나 천사 중창단 8명이 초청되어 찬양을 통해 복음의 열정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번 행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선교 확장을 위한 실제적 사역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역할 때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비위원장들과 매주 1, 2에 모여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회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BS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살짝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 잠깐 동안 이어질 전망인데요.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1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17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23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동절인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노동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